알았지? 좋아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다음 단원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럼 뭐 방정식의 종류가 좀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이전 고교 과정 이전에는 이게 없었는가 라는 부분인데 있었어요. 뭐냐면 1차 방정식, 우리 중학교 때 과정에 틀림없이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모를 구하시오, 네모를 구하시오 라는 요구사항으로 시작했던 것까지 타고 올라가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접해요. 예, 그래서 3 세모 더하기 1, 2, 4가 되는 세모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x만 딱 달아 놓으면 1차 방정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미지수를 등장시키는 게 중학교가 최초이기 때문에 너희는 1차 방정식을 이제 중학교 때 최초로 접한 거지. 근데 요거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뭘 배웠냐면 1차 방정식에 문자가 하나면 등식 하나로 풀린다. 그렇다면 3x 플러스 y는 2, x 마이너스 y는 6 이런 거야. 여기다가 요렇게 이 기호를 뭐라고 부르더라? 여기요. 케이스 기호라고 부릅니다. 케이스 기호. 케이스 기호예요. 케이스 기호를 달아가지고 x와 y에 대한 등식 하나, x와 y에 대한 등식 하나, 이걸 만족하는 x와 y를 각각 구하시오. 각각 구하시오. 요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주 정확한 명칭을 알려줄게요. 이 방정식의 정확한 명칭은 2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네,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원은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뜻해요. 문자 2개 2원이라고 하고, 1차는 이 등호에 존재하는 최고차 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연립했다가 이렇게 나란히 세우다라는 뜻이거든. 나란히 세워놓고 문자 2개인데 최고차는 1차인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시키는 걸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풀이 방법은 크게 뭐 3가지 정도를 배웠었는데, 너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건 소거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소거법,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입법을 배웠죠. 소거법과 대입법. 뭐 사실은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문자를 하나를 타겟팅해서 없앤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거법 같은 경우는 여기는 y와 마이너스 y 이 계수의 서로 다름을 이용해서 이 변을 더하여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 합이 같다. 이렇게 하면 y가 먼저 사라지고, 그렇게 사라진 y를 구한 x로부터 다시 구한다. 이런 게 이제 소거법이고, 대입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한 식을 이용해서 y는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y는 이거 같으면 x는이 편하겠지. x는 y 플러스 6.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y 플러스 6을 넣어서 대입하여 문자 하나를 없앤다. 요는 문자를 없앤다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를 목적화하여 한 문자를 없애고 한 문자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만든다가 포인트였다고. 이름을 이걸 달든 간에. 자, 이게 중학교 때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 때 거 다 잊어버렸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여러분의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시작으로 놓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원래 단원 내용은 아니라는 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복 단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들아, 뭐부터 시작하냐? 2원 2차 연립 방정식, 요걸로 시작하는 책도 있고 다른 걸로 시작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는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저 장명법에 의하면 어떤 애가 나오겠어? 어떤 애가?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 맞아요. 문자 2개짜리 X 등장, Y 등장. 그런데 두 식 중 한 식 내지는 두 식 모두에 2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차가. 왜냐면 우리가 좀 전에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1차는 해가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2차 연립방정식은 두 쌍 이상의 해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나면 x제곱 어쩌고 저쩌고 y제곱 어쩌고 저쩌고 는 얼마 x 더하기 뭐 어쩌고 y는 이렇게 하면 또는 xy가 이렇게 같이 곱해져 나오기도 하고요. 요것도 2차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풀고 나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거나 또는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2원 2차 연립방정식. 이게 이제 요 단원의 어떤 핵심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뭘로 시작하는 책들이 있냐면 고차 방정식으로 출발하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서 고차라 함은 2차 초과. 2차 초과. 그러니까 2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2차를 초과하는 방정식. 즉 3차와 4차예요. 많이 가면 5차인데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5차 이상은 생각 안 해도 되고 주로 3차와 4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단원 가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것의 출제 포인트, 고차 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가? 연립 2원 1차 방정식과 두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연립 2원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는 중학교 때 거라고 그랬죠. 중학교 때 거고. 근데 문제 유형에 이제 어떤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연립 2원 2차 방정식 이게 맞고, 그다음에 공통근. 이거는 이제 특수해를 갖는 애들인데 공통근의 방정식. 그리고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거의 이퀄로 생각해도 좋은 게 이거예요. 부정 방정식. 부정 방정식. 요거.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주 목적은 이 부정 방정식을 다룰 수 있는 데 있다. 처음 볼 겁니다.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왜 처음 보는 것에 주로 맛가잖아. 우리는 낯선 거하고 어려운 걸 잘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랬지. 굉장히 낯설지. 이 낯선 내용이 이제 고3 때까지 주룩주룩 당신들을 괴롭힐 내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진심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고차 방정식이란 3차 이상의 문자는 하나예요. 3차 이상으로 연립 방정식 있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문자 하나짜리를 내는데 이제 관련 내용에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일단 조립제법을 사용하여 그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끝나는 거니까. 저주간 인수분해가 무조건 답이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기술로 우리가 조립제법을 둔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진짜 근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문제가 많아. 그럴 때 그 관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켤레근의 이론을 쓸 수 있는가. 요것도 기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선행이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의 차이가 극명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면 여기 관련 문제들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지. 2학년, 3학년은. 관련 문제들이 쫙 데이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제목을 읊어대면 그 문제 이렇게 이게 분류라고 그러죠. 분류. 머릿속에 카테고라이즈 돼서 이렇게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켤레근 사용해서 3차 푸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문제 요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겨울 내에
N은 안 되겠지. 좌우지간 뭐 2회독쯤 볼 때 제가 이렇게 제목들을 이야기하면 그 문제 이렇게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복 2차식 듣자마자 그 x제곱 t로 치환해서 푸는 거, 그 인수분해 이렇게 줬다 뺏었다 하는 거 라고 기억이 나주면 좋고,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 제목이 워낙 유니크하죠. 상반방정식 풀이법도 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배우면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기억을 더듬으면 되고, 모르는 사람은 단 1회만 수업을 들으면 돼요. 상반방정식. 그 다음에 요 얘기 잠깐만 해봅시다. 이거는 2원 1차 방정식이잖아요. 2원 1차 연립방정식인데, 내 얘기 듣고 있냐? 2원 1차 연립방정식은 어디 과정이라고? 중학교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나와요. 왜 나오냐? 우리가 요 다음 단원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요. 도형 파트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딱히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미 직선을 알고 있어. 중학교 때부터 도형으로 많이 다뤘거든. 정비례 이러면서 다뤘거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이다. x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는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교점으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과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바로 이 전 단원에서 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 자, 중학교 때 우리는 3x 마이너스 y는 1과 x 플러스 y는 5, 7, 4, 3, 3을 풀 줄 알아. 이렇게 둘이 더해서 y가 사라지면 4x는 4니까 x는 1이고, x는 1을 여기나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더하기 y 한 게 3이 되게 하려면 y는 2여야 하지. x는 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3이기 때문에 3 빼기 2가 1이니까 y는 2여야 하지. 그래서 x는 1, y는 2. 요 한 쌍의 해가 이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자,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야. 중학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시 한번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를 넘겼을 뿐이에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면 요 녀석이 하나의 직선이고 이게 또 하나의 직선이란 말이에요. 두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와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가 서로 교차되면서 여기 교점을 만들어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정확히 1,2예요. 한마디로 x는 1, y는 2지.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게 도형 대 도형의 교점으로 보려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수학과 기하학은 항상 이렇게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자는 거죠. 그 관련 문항을 직선에서 냅니다. 직선에서. 자, 그렇게 생각하면 중학교 때에는 너희가 절대로 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어떤 거냐면 늘 이런 문제가 나왔죠. 중학교 때는. 늘 이런 문제만 왔었는데 x 더하기 y는 4, x 더하기 y는 2. 자, 이런 거. 이런 연립방정식. 빼잖아요?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 다가 사라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하나를 없애려고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고 여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y도 없어지고 x도 없어져요. 소거법도 안 되고 대입법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지. 예, 본 적이 없지. 근데 이것도 해를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야. 얘를 해를 내놔라, 나한테. 이거의 해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녀석은 하나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서 안 만나요가 되는 거예요. 안 만나요. 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예, 하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개의 직선이라 이게 태생부터 교점을 가지지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의 각각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를 비추어 봤을 때 교점이 나오지 않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해는 없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해는 없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결과도 있죠. x 더하기 y는 1, 2x 더하기 2y는 2 이런 거예요. 이런 애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소거법을 하기 위해서 이 개수를 2로 맞추려고 2배를 하잖아? 그럼 2x 더하기 2y는 2가 돼요. 그리고 잡아 빼보면 좌변만 0 되는 게 아니라 우변도 같이 0이 된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지? 싶은데 예, 그게 뭐냐면 좌표 평면에서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또 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인데 두 개의 직선이 이거는 교점을 갖다 못해 아예 겹쳐져 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점,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이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다 써? 못 쓰지. 이때는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어떤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두 개의 직선 형태로 나타내었을 때 이제 단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하는 경우에 내가 그걸 얘네들의 개수로 단박에 알아보는 방법을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왜냐? 요 얘기는 직선 가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한 점에서 만날 조건, 평행할 조건, 일치할 조건이에요. 예. 그걸 지금 미리 적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만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2원 2차 연립방정식,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뭐 상수항을 소거해 본다, 2차항을 소거해 본다, 인수분해 되는지 살펴본다. 이거는 정말로 센수학 같은 종류, RPM 같은 종류의 비슷비슷하게 생긴 문항을 무수히 풀어본 다음에 걔네들이 나의 분류표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경우의 케이스, 그러면 딱 머릿속 떠올리면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들은 아마도 그 그릇이, 그 분류의 그릇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작거나 내지는 아예 없거나 할 거예요. 이제 담아야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한 3회독 정도 하면서 얘네들을 담아둘 겁니다. 최소 10개 이상씩 각각 카테고리 안에 다 담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통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통근 문제의 해법이 따로 있고요. 부정방정식은 부정방정식 내의 해법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문제 유형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고차방정식 이야기부터 합시다. 삼차 방정식이에요. x 세제곱 아이고야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의 세 근 중 음이 아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a 값을 구하여라. 한마디로 이거 a도 구하라고 시키는 거 보면 a도 구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근들도 전부 다 구해진다는 소린데 문자를 달고 있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자, 2차 방정식 때는 사실 인수분해라는 옵션도 있고 근해 공식이라는 옵션도 있어서 뭘 선택할지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죠. 3차 방정식은 그런 거 없어요. 3차 방정식, 니네가 이 3차 방정식의 근 얘기를 할 때에는 조립제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야만 얘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1A, A1 놓고 어떻게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지막이 0으로 끝날까? 그거 고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가 사라지려면 보통 이런 데 이제 마이너스 1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시도해 보는 거 맞지? 그래서 최초에 시도할 숫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내리면 1, 마이너스 1, 0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시작부터 인수분해를 하고 시작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까먹었다. 아우씨. 야, 좀 전에 뭐였지? 뭐였더라? x제곱 더하기 a-1이었나요 여기? 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요 녀석의 그는 x 이퀄 마이너스 1 or 한 다음에 음이 아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한 하나의 근인 마이너스 1은 이미 음근이잖아 그 자체가. 음근이니 음이 아닌 두 근의 합은 이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알겠어요? 음이 아닌 두 근이 반드시 이쪽에서 나와야 하고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를 건 요 녀석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렇다 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각각 구하지 않고도 질문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이므로 그냥 바로 남겨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 3차 방정식의 해법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해 이론 파트에서 켤레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가 있고 켤레 복소수가 있고 여기서 어떤 한 근이 이렇게 복소수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면 빨리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실계수 방정식인가? 실계수 방정식. 이거 찾으라고 그랬죠? 이 말 없으면 얘 다른 한 근이 1-i다를 못 쓰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있어. A, B는 실수. A, B는 실수가 있으니까 1도 실수, A도 실수, B도 실수, 4도 실수니까 이 방정식은 실계수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는 제로에 세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i이고 다른 하나는 1 마이너스 i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쓸 수 있죠.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켤레근이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근을 몰라요?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다고 했죠? 현준이나 우진이는 알고 있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몰라요? 지금 쓸 테니까 얼른 아세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제로의 세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현준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갔나?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라이야, 두 번째 건 다 불러볼까? 베타 알파는 요거랑 똑같은 거고 베타 감마 플러스 그렇지 감마 알파 가급적 순환형으로 가 뭐다? a분의 c 부호가 다시 플러스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진호야 그 다음 줄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그렇지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a분의 d가 된다. 요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한 거로 지금 세 근을 요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근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세 근을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 세 근을 둘 하고 곱하면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근을 모두 곱하면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요. 세 근을 모두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즉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파가 나오죠.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둘이 곱하면 2니까 2알파는 마이너스 4이다로 알파 이퀄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였었고 그렇게 세 근이 다 밝혀졌으니까 B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하기 마이너스 2배한 1 플러스 I 더하기 마이너스 2배한 1 마이너스 I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B 값이 B가 아니고 B가 그리고 A는요 마이너스 A가 세 근을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근데 더해보시면 I 마이너스 I 지워지고 요거 둘이 더하면 2인데 얘까지 더하면 0이죠. A는 0입니다. 얘는.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잠깐 봐봐요. 아, 너무 디테일인가?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기왕 잡은 김에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3차 방정식이래. 예,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한데, 그러면 우리가 얼핏 시도해 보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써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진짜로 세근을 구해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넣고 이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한 가지. 이게 가장 하수의 방법이죠. 안 구해질 거야 아마. 예, 이게 조립제법으로 그렇게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면 저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하수의 방법.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하려고 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수. 중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2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1이다. 요렇게죠. 이렇게 세 개를 들고 이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2로 묶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거 전개하면. 전개에도 요령이 좀 있어서 이 전개하는 법을 배워야겠지만 내가 지금 그럴 시간까지는 없고 저어간 저 3차의 세 덩어리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고 이걸 여기다가 넣는 요런 게 이제 중수.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제 고수의 풀이죠. 고수의 풀이란 건 뭐냐. 2차 방정식 때를 기억해 보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1과 2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말은 여기다가 일리를 집어넣어라의 뜻보다는 이 2차 방정식이 알고 보면 a라는 계수를 가진 x-1과 x-2로 인수분해된다. 얘네 둘이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1을 넣어도 0이어야 되고 2를 넣어도 0이어야 되니까 그런 식은 내가 인수 두 개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알파 넣어도 0이고 베타 넣어도 0이고 감마 넣어도 0인식을 만들어내라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등식을 만드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만드냐인데, 이거 왜 만드냐? 여기 봤더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x에다가 2 집어넣은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거지. 똑같은 x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막말로 맞고요. 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8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이므로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질문이 이거고 대답은 저거고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11이다. 아닌데? 11 아닌데? 8이 16, 22, 21이다. 이렇게. 이런 짓을 이제 전에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고차 방정식 그만할까요? 할 게 많아요. 아이고야, 3차 방정식에 한 허근까지? 아니야.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진도를 아예 못 나가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 해야겠군요.
자, 3차를 넘어 4차 방정식입니다.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1 이퀄 0. 1도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자, 4차 이상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길죠. 되게 길죠. 되게 긴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너희 눈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바는 요 1과 요 1이 같은지, 그리고 요 2와 요 2가 같은지. 가운데는 상관없고요. 가운데는 뭐가 나와도 관계없고요. 5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차도 양쪽에서 타고 들어와서 요 개수와 요 개수와 요 개수가 같은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개수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게 만약 지금 이 모양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1, 1 같고 2, 2 같다면 이거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풀이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 해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번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 일단 x제곱으로 나눠요. 예. x제곱을 묶어라 이렇게 해도 되고 x제곱을 나누어라 라고 해도 됩니다. 이쪽 오른쪽이 0일 때는 나누면 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는데요. 이 상대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맨 앞과 맨 뒤, 이게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게 이 뜻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앞뒤로 개수가 같아야 되는 이유가 걔네들끼리 묶을 거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한편 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 하자 이렇게 해요. t라 하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 때 봤었던 모양이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줄이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얘는 2t가 되고 더하기 2t 마이너스 3. 정리를 마치면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5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의 이야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기예요. 그리고 이제 t에 대한 방정식 한번 풀고 그 해로 x에 대한 방정식을 한 번 더 풀고 이렇게 하는 수순인데, 그 과정이 이제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선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근을 알파라고 하고, 그럼 x값이 알파인데 알파 두 개를 역수로 서로 더한 놈을 베타라고 하자면 베타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t의 해가 베타가 맞죠? 의 한 근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라면 그 근과 근의 역수를 베타라고 하자. 맞지 뭐. 그러니까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게 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는 5이다. 저거 한 번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겁니다.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는 5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질문을, 답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반방정식을 좀 조작을 한 건데, 어쨌든 수수는 그렇습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 이렇게 같은 층들끼리 모은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t값이 두 개 나오는데 각각의 t값에 대하여 x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하나, 또 다른 2차 방정식 하나 이렇게 풀게 돼요. 합계 근이 4개 나오게 되죠. 4차 방정식 근 4개인 거잖아요. 이게 상반방정식이에요. 상반방정식은 딱 이 풀이밖에 없으므로 편해요.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네. 고차 방정식 하다 끝나겠네. 좋아요. 정말로 이를 악물고 고차 방정식 마지막 한 유형 얘기하겠습니다. 고차 방정식 여기서 끊을게요.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복 2차식. 근데 4차식이잖아요. 4차식인데 왜 복하고 2차식이라는 말이 나오냐? 잘 보시면 3차 항과 1차 항이 없습니다. 3차 항과 1차 항이 없어서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x제곱을 내가 t라 치환하고 t는 0보다 커요라는 조건을 걸면 반드시 t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는 녀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제곱을 t로 치환했더니 t에 대한 2차식이 되더라. 근데 그 t가 뭐냐? x제곱이다. 그러니까 복층, 복습, 동의? 복자 들어가면 뭐 있지? 하여튼 영어 의미로 더블자예요, 더블. 예. 복층.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더블 복자예요. 그러니까 x제곱이 복으로 있다, 이렇게. 거듭하여 있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풀이법도 딱 그거예요.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양수다라는 조건을 걸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한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 양수 조건이 없이 문제가 풀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저 녀석은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재밌는 조건.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야, 조건이, 얘들아. 조건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라는 실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도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근자는 x값이고요. 그 본질이. 여기서 말하는 실근의 근은 그 본질이 t값입니다. 그러니까 t하고 x하고 서로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는가, 서로 연동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안 돼요. 그게 아니고 x가 어떤 실근을 가져도 t는 양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는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t는 반드시 양의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저 4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이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근의 분리
비스무리하게 배웠으니까 요거 한번 따져보세요. T축, T축, T축이 있다. 여기 0 이렇게 있고 0 이렇게 있고 0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이 2차 함수가, 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0의 오른쪽에서 두실근을 갖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의 오른쪽에서 두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t도 하나의 t 양수고 또 하나의 t 양수죠. 예를 들어서 그걸 1과 2라고 해볼게요. 1과 2.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 t는 1이거나 t는 2가 돼요. 그러면 그 녀석은 x제곱을 치환한 애였으니까 x는 1이거나 x제곱은 2가 돼요. 그러면 x는 얼마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누가 봐도 4개의 실근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t가 양수에서 근을 가지면 그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딱 갈라지면서 x의 두 실근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근이 됐다. 그러면 t가 1이고 x는 마이너스, 또 하나의 t는 마이너스 2다. 그럼 t가 1이거나 t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건 x제곱이 1이거나 x제곱이 마이너스 2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안 나와요. 잘해봐야 루트 2i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근 2개라고 하는 거예요. 실근 2개가 왜 나왔어? t에 대한 방정식이 양근 하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녀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이래야 한다는 걸 뜻한다고. 이해하겠어요? t 2개가 다 음수여야 t는 음수, t는 음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x제곱은 음수, x제곱은 음수. 이거 도저히 실근을 못 갖는 거지. 알겠어요? 요 말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니네가.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제 근의 분리를 따져보자면, 자, 더 엄밀하게 근의 분리를 따져보자면, 이쪽을 t에 대한 2차 함수로 보았을 때, 얘가 대칭축이 t 이퀄 마이너스 1인 녀석이에요. 요 말 알아들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그 완전 제곱식 만들고 t 플러스 1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에 있는 녀석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 대칭축이 이거야,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면 양의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라는 건 음의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아예 근이 없을 때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이 근 하나가 0을 넘어 오른쪽으로 요 공간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한 근이. 그러니까 얘가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건 상관없어. 상관없고 너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 경계를 어디까지 삼으면 돼? 딱 여기까지로 삼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왼쪽의 2차식을 내가 ft라고 했을 때 f0이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높은 데를 지나가고 있으면 됩니다. 0보다 크다 이 조건이면 된다고요. 한마디로 y절편. y절편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y절편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t의 양근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예, 그리고 등호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이거 x제곱이 0이면 x는 0 한 실근이 나오니까 0도 실근이니까 여기 닿는 것도 안 돼요. 그거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a가 2보다 작다가 조건이다. 예. 이거 나중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좀 더 늘고 나서 이 문제 풀어보면 지금 이 영상 다시 찾아보고 싶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한 게 이제 고차 방정식이요. 고차 방정식 몇 가지 유형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이원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당신들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2원 2차의 연립방정식의 구조는 이런 거야. 한 식의 x 또는 y의 2차, 최고차가 2차 이상이 넘고 그 다음에 케이스 기호로 나와서 문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인데 문제풀이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태껏 이걸 켜놓고 있었네. 과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핵심 아이디어는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네?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x든 y든 타겟팅을 해서 하나를 없애는 건데 그 방법이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거 한 줄을 딱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0이네? 이런 게 나오면 혹시 이거 이 자체로 인수분해 되는 애는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여기 2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면 그 안에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여기 x 플러스 y 있는데 그럼 x 플러스 y를 묶은 다음에 뒤로 묶으면 딱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그 인수분해된 두 녀석이 한쪽이 0이거나 다른 한쪽이 0이거나 그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대입법을 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너희가 이놈의 케이스를 그렇게 판단 내릴 때까지의 능력이에요. 그 판단 내리는 능력치는 어떻게 해서 길러진 거냐? 여러 문제를 풀어본 거지.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한쪽에 0이 있으면 혹시 이거 인수분해 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안 될걸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걸? 인수분해 되나 이거?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자체에서 x변수, y변수를 한번 없애볼까? 여기는 오히려 이계수와 이계수가 맞아떨어져 있으니까 이 창을 날려볼까? 이런저런 각종의 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문자 하나를 없앤다는 동일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하나하나 선생이 풀어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애는 이거 끝판왕 같은 애인데 벌써부터 나왔어 이게. 이런 애는 이게 7이고 이게 마이너스 14 이게 무슨 짓을 해도 인수분해도 안 되고 계수를 맞춰갖고 지워볼래도 뭐 하나 지우고 나면 문자 하나씩 꼭 남아요 이거. xy를 없애보려고 그러면 xy가 두 개가 남고 y제곱을 없애보려고 하면 x와 xy가 같이 남고 이런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다 안 되면 7과 14를 서로 맞춰가지고 두 배 한 다음에 상수항을 없애버리는 방법도 하나의 시도거든. 이게 사실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에 해보는 가장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런 것도 있다.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러니 얘네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유형별 문제집 그게 RPM이건 센수학이건 개념 플러스 유형이건 마풀이건 간에 일품이건 간에 분명히 이 얘네들은 잔뜩 나와 있습니다. 어느 문제집이든 2원 2차 연립방정식은 많아 문제량이.
왜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경험치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이런 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공통근 문제예요.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더하기 a-1 x-a는 0. 우리가 흔히 보는 미지수가 달려있는, 계수에 미지수가 달려있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결정이 되는 대로 지가 알아서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두 개의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또 그 아래도 2x제곱 더하기 3ax a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냥 얘하고 별도예요. 얘하고 별도의 방정식인데 이것도 a가 결정되는 대로 두 개의 알아서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얘가 이 두 개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이거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 녀석이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알파와 베타가 근이겠죠, 이 녀석의. 근일 텐데, 그러면 이 아래 녀석도 두 배의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하나는 이 위에 거랑 상관이 없는 근이 나오지만, 하나는 얘랑 같은 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꼬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항상 요런 모양이 지금 오른쪽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행동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계속 가볼게요. 원래는 이제 00이니까. 그럼 하는 행동의 수수는 뭐냐? 공통근을 알파라 하자. 알파와 A가 헷갈리는 사람은 자기 글씨에서 A하고 알파는 꼭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알파가 헷갈리는 사람은 공통근을 T라 하자, 공통근을 K라 하자 상관없어요.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알파 제곱 더하기 A-1 알파 마이너스 A는 0. 2알파 제곱 더하기 3A 알파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여기 써있네. 인수분해 또는 공통근 알파라 하고 때려 넣는다. 건셈 표현이 늘 과격해요, 보면. 이 등식, 얘들아, 이거 봐라. 이 등식 0하고, 이 등식 0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말할 수 있겠어? 서원아? 뭐 단박에 만대요가 되다. 생각도 안 해보고, 씨. 얘라마? 이때 는영하고, 이게 는영 들어간 등식이죠. 이때 는영하고, 이게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현준이 알겠어? 응? 모르겠어? 우진은? 용어를 좀 사용하면 있어 보일 텐데.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내가 사용했던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가.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태훈아, 뭐하고 뭐가 있지? 제발 이게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이라 답이 이렇게 질질 끌리면 내가 이거 끊어야 돼, 중간에. 쉽게 대답이 가능할 텐데. 등식, 진호야, 이거 너한테 내가 질문했던 거야. 등식엔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그래요. 잘했어요. 이 왼쪽 녀석은 방정식의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는영이 목적이 되는 거지. 이 는영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여라 라는 등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한 다음에 이걸 때려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 이미 근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성립을 하게 된 거야. 만족하는 알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그냥 0인 거예요. 이건 방정식의 등식이고 는 0이고 이건 항등식의 는 0이다. 본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항등식은 이게 이제 항등식이 됐잖아. 항등식은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원래부터 0인 거니까 양변에 똑같은 식을 더해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 양변에 똑같은 식을 빼도 똑같은 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므로 여기서 내가 2차의 계수를 2 이렇게 2배씩 한 다음에 잡아 빼버리는 거지. 항등식이니까 내 맘대로라니까. 예. 이게 잡아 빼버리면 아래에서 위식을 뺐다 그러자. 그럼 2알파 제곱, 2알파 제곱 지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3a 알파에서 2a 알파를 빼니까 a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 알파는 2알파. 그러니까 알파 붙고 a 플러스 2. 요렇게 되죠, 이거. 예. 요거에서 요걸 빼면.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빼면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아래에서 위를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a 플러스 2가 공통이네. a 플러스 2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항등식 두 개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옵션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의 의미는 다르죠. 이거는 계수, 이쪽에 있는 방정식의 계수인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공통근이라고 네가 노은에 있지. 그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답이고요. 하나는 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거를 원래 있던 연립방정식에 다 넣어봐. x제곱 a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그리고 a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더하기 2는 제로가 됩니다. 아랫줄에 있는 식에다가도 집어넣어보면 2x제곱 a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x a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플러스 4는 제로가 되는데요. 뭐 느끼세요 지금? 뭔가 깨달음이 왔어? 이 녀석 2를 이렇게 소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개의 방정식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말은 얘의 근도 1과 2고 얘의 근도 1과 2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말의 위배가 되는 거죠. 공통근이 두 개였던 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슨 말이냐? 이 윗줄이든 아랫줄이든 둘 다 공통근인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성립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1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는 제로. 아랫줄에 넣어봐도 사실은 똑같은 a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2a는 2, a는 1이네요. a는 1. 그래서 a의 값은 얼마인가 해서 a는 1이 답이고요. 지금부터 하는 건 궁금증 해소예요. 궁금증 해소. 이게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야. a 이퀄 1을 저 윗식에다가 집어넣어 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윗줄은.
아랫줄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윗줄의 해는 1과 마이너스 1이 해고 아랫줄의 해는 마이너스 1과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해죠. 그러니까 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공통근. 나머지 두 근은 서로 다르고. 되잖아요. 요거예요. 예, 공통근 풀이. 그 공통근을 가정하여 때려 넣고 항등식이 됐음을 이용해서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지금 내가 말 되게 거창하게 해서 그런데 이 윗줄과 아랫줄을 보면 문자가 A와 알파 두 개인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단원에서 계속 훈련했었던 2원,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쯤 하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정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쓰면 아마 안 입을 자에 내가 이 정자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지다 할 때, 규정되다 할 때 그 정자야. 결정되다, 규정되다 할 때의 정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는 뜻인데 뭐가 안 정해져? 뭐가? 해가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아주 간단한 부정방정식의 한 사례를 보여줄게요. x 더하기 y는 4이다. 4이다. 이래놓고 여기다가 x, y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x, y는 자연수이다. 그러면 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에다가 3을 넣으면 이 등식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x는 1, y는 3이 저 해예요. 근데 그게 유일한 해냐? 아니에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y에다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x에다가 3을 집어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거든? 그런데 이게 다지. 이게 다야.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는데 개수가 유한계로 결정되는 방정식. 이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해가 규정되지 않는다. 라는 거지. 방정식의 대전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왜 생긴 걸까? 연립방정식. 2x 마이너스 1은 3이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다른 어떤 여타의 조건 없이 그냥 a는 2다잖아요. 그죠? 문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x 더하기 y는 4이다 라고 하면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주어져 있어야 결정이 돼요. 이걸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문자가 2개면 등식도 2개여야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장시켜보면 문자가 3개일 경우 우리는 2개 가지고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다가 되는 거죠. 풀어낼 수 없다. 그러니 문자가 하나 더 관계식이 주어져야 풀 수 있다. 3원 1차 연립방정식. 문자 3개씩 3개, 문자 2개씩 2개, 문자 하나씩 하나. 대원칙이에요. 이게 방정식이. 차수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도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문자의 개수와 등식의 개수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얘가 해가 결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문자는 2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없어서예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더 확장할 수도 있겠지. 문자는 3개인데
문자는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 이것도 부정방정식이에요. 그 해가 순서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원뜻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통칭에 비해 우리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유형. 99%, 1% 정도로 그냥 두 케이스로 나뉘어요. 부정방정식은. 나 이거 90% 하려고 그랬는데. 건쌤은 99%라네.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퍼센티지가 다르겠지 뭐. 난 한 9대1로 보여요. 90대 10으로. 하나가 정수형의 부정방정식, 하나가 실수형의 부정방정식. 정수형의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냥 일로 할까? XY 또는 AB, MN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문자 2개짜리 등식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끝. 그럼 못 푸는데? 근데 그 대신에 여기에 X, Y는 정수 이런 조건이 달리는 거지. 그래서 정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이에요. 정수라는 전제가 들어간 문자 2개짜리 식 하나. 이걸 풀어낼 때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X 이렇게, Y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보는 거냐면 이 상수항을 빼고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서 XY가 나오려면 이렇게 각각이 곱해져야 되고 2X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3Y가 나오려면 여기 더하기 3이 있어야 이렇게 곱해서 3Y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상수인데 상수는 이렇게 전개를 하면 원래 마이너스 6이 돼요. 근데 본식에는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마이너스 5에서 더하기 5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 여기서 마이너스 5를 해야 얘랑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같은 식이 돼요. 위아래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느냐인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정수의 성질을 노리는 거지.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수라는 녀석은 사칙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닫혀있다의 뜻이 뭐냐면 정수끼리 더해도 다시 정수가 돼요. 정수끼리 더해서 분수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지. 정수끼리 더해서 무리수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정수끼리 더하면 정수가 돼요. 근데 사칙연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빼도 정수가 되고 정수 곱해도 정수가 되고 정수 나누는 건 안 되네. 네. 그러니까 사칙연산이 아니고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 닫혀 있어요. 정수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x가 정수라면 더하기 3을 해도 정수일 것이다 이거야. y가 정수라면 빼기 2를 해도 정수일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수고 이게 정수면 정수 2를 곱한 결과가 항상 정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마이너스 5가 2개의 정수로 분리될 모든 방법을 다 쓰면 됩니다. x 플러스 3과 y 마이너스 1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쓰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1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1 5가 되거나 아니면 5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5 1이 되거나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죠. 맞죠? 더 있어요? 없잖아. 5가 서로소라서 아니 서로소가 아니라 소수라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과 5로 분리되고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x와 y는 여기 있는 이 바가 마치 등호라고 생각하고 이 플러스 3을 마이너스 3으로 넘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거나
y-2도 마찬가지. 이 등호라고 생각하고 일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칸막이 치면 여기 있는 요 4개의 쌍이 바로 정수 XY의 조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2개씩 하나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방정식이 정수 조건을 달고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4개의 순서쌍으로 한정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의 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이래놓고 뭐뭐의 해, 중, 그 곱이 가장 큰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곱이 가장 작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 중에 한 쌍이 답이 되겠죠.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쓰셨다. 이러지 말고 이거 좀 고칩시다. 요거는 나머지 1%는 뭐냐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면 0이면 각각의 실수가 0이어야 한다.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게 실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더하기 13 이퀄 0. 정말 유치하게 만들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그냥 어찌 보면 x제곱 y제곱 x1차 y1차 상수항 있는 단순 내림차순의 구성이죠. 도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원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얼마를 써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의 상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4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y제곱 더하기 6y는 얼마를 필요로 하냐면 더하기 9를 필요로 해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딱 상수를 만들고 나니 지가 가진 상수를 정확하게 분배해 준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등호 오른쪽이 공교롭게도 0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0이 되는데 완성하고 나니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 되었거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실수는 활용 범위가 꽤 넓죠. 무리수도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수, 유리수 다 포함해서 실수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네가 갖고 있는 수 중에 맘대로 넣어봐 이런 건데 그 맘대로 넣어봐에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가 예를 들어 3이 되었다. 이 결과가 3이 되었다. 더해가지고 0 되려면 그럼 이게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가 0.1이 되었다. 아무리 작아도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0.1이 아니면 더해서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여야 하는 식에서 제곱이 걸려버리면 실수의 제곱의 특징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둘을 더해가지고 0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지. 단 한 가지밖에.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수밖에. 다른 어떤 수도 안 돼요. 하나가 0보다 커져버리면 다른 하나가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각각이 개별적으로 0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방정식이 사실은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y 값이 2와 마이너스 3 딱 한 쌍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실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인데, 이게 사실은 뭐 한 고1 말쯤 되면 인수분해나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에는 달인이 돼 있어가지고 금방 보여요. 금방 제곱이 만들어지는 게. 그래서 어지간히 어려운 실수 형태가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요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게 잘 안 만들어지면 판별식을 제로로 해라. 뭐 저게 이제 2번이 요령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결론은 정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있고 실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정수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적해 색한 mn, mn에 mn 곱 있고 m 1차, n 1차 그리고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얄짤없이 m과 n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8m 만들려면 여기 마이너스 8이어야 하고, 플러스 7n 만들려면 여기 플러스 7이어야 하고, 8, 7에 56, 마이너스 56이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56을 같이 더해주면 144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144는 12의 제곱이고, 다시 쓰면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분리가 꽤 많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가 mn을 1부터 20까지밖에 택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n-8 여기서 정말 이 약수의 개수가 무려 5, 35, 15개니까 수도 없이 많은 약수들로 이걸 144를 분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 1과 144라고 했다 칩시다. 1과 144. 이러면 이 마이너스 8이 넘어가면서 여기는 152가 돼요. n이 152.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1과 20 안에 자연수에서 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설프게 그러면 아래가 1, 위가 144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얘가 n이 아니지. 요것도 마찬가지. 이게 어지간히 작은 숫자가 되면 m의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는 7보다 크게. 그리고 요 녀석이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면 합이 20이니까 12보다 작고. 그러니까 m은 적어도 아니지, m 플러스 7 자체가 적어도 7보다는 커야 하고, 이 결과가 7보다는 커야 하고,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결과는 12보다는 작게 만들어주는 조합을 가지고 여기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몇 쌍 만들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 근데 나열을 할 때 적당선에서 중간에서 타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보통 이 지금 너희들 나눠준 그 내신 출제 조망은 마지막에 그 내신 직전에도 보라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까지 모아놓은 건데요. 승부수 실전 문제가 달려있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거 부정방정식꼴 맞거든요. 맞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해봐야 소용없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런 거는 그 모양의 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인수분해 시키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완전 제곱수. 이쯤 하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는 센 수학 가지고 조금 라이트한 문제들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번 토요일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그냥 스스로 해보는 걸로. 지금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정과좌표나 직선 원의 방정식을 얼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칠게요.